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받아야 할 연금을 전 남편이 받아 쓰고 있었어요. 재혼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저처럼 연금 계좌를 깜빡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사하셨나요? 결혼이나 이혼 같은 가족관계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작년에 65세의 나이에 재혼을 했거든요. 사실 처음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끝나고 혼자 지낸 지가 벌써 5년이나 됐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혼자 처리해야 했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은행 업무, 각종 서류 처리.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서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 창피해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인터넷 뱅킹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하는 것도 배우고 자식들이 가르쳐 주긴 했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우연히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둘 다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몇 달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싶어서 정말 바쁘게 이것저것 정리했어요. 주소 변경, 새 통장 개설, 보험 수익자 변경,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해나갔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게 바로 연금 계좌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달 20일이면 국민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새 통장에 연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명의로 된 연금 수급 계좌가 있었는데 그걸 예전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그 계좌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좌는 결혼했을 때 연금 받을 목적으로 만든 건데 남편이 내가 관리해 줄게라면서 카드도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도 그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은행 일도 다 알아서 해줬잖아요. 저도 그때 남편이 제 이름으로 만들어준 통장을 지금껏 썼던 거죠. 그런데 이혼할 때 연금 계좌 변경을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명의 계좌긴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당황했어요. 새 남편한테 말하기도 참 어색하더라고요. 여보, 내 연금이 전 남편이 관리하던 4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 그 사람이 그 돈 쓰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명의 계좌긴 하지만 카드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게다가 그 사람이 이미 그 돈을 써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 연금 돈 어디 갔어? 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정말 답답했어요. 몇 달치가 쌓였는데 그 돈이 제법 큰 금액이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연금이 정말 중요한 생활비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혹시 술 먹는 데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 돈인데 제가 못 쓰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이 생각만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하나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비용도 들고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피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게 말이에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저뿐일까? 분명 저 같은 분들이 더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 재혼하거나 이혼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웃 할머니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분도 이혼 후에 연금 계좌 문제로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용기를 내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고 또 창피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도 했는데 별거 아니야. 친절하게 다 알려줘. 라고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결국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1355번으로 전화하니까 처음에는 자동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전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엔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할지 헷갈렸어요. 연금 상담은 1번을 누르세요.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일단 1번을 눌러보니까 또 다른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몇 번 시도 끝에 상담원과 연결됐는데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전화 받으실 때부터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정말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긴장이 좀 풀렸어요. 어머님, 계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돼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연금 지급일이 매달 20일인데 계좌를 바꾸려면 지급일 전 6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연금부터 새 계좌로 받고 싶으면 2월 말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너무 늦게 신청하면 그 달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상담원분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나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이미 잘못 입금된 연금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계좌만 바꿔주고 이미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은 개인이 전 배우자에게 별도로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상담원분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머님 명의 통장이시니까 은행에 가셔서 신분증 가지고 직접 처리하시면 돼요. 아니면 전 배우자분께 정중하게 연락드려서 사정을 말씀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정말 민망했지만 사정을 설명하니까 다행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통장 내가 가져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알게 된 정보들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계좌 변경하는 방법이 4가지나 있어요. 제일 간편한 건 인터넷이에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주소는 www.npsokr 이고요. 들어가시면 전자민원 메뉴에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을 찾으시면 돼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고 신청해서 계좌번호 변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계좌번호 쓸 때는 하이픈도 같이 써야 해요. 저도 처음엔 인터넷이 어려워서 겁이 났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화면도 글씨가 크게 나와서 보기 편했어요. 제출하면 보통 빠르게 처리되지만 최소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는 휴대폰 앱이에요.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도 아들이 깔아줘서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앱에서는 첫 화면에서 신고 신청 탭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수급계좌 변경을 선택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랑 똑같이 금융기관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하이픈도 꼭 넣으셔야 해요. 이 앱에서는 연금 지급 내역도 볼 수 있고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도 다 나와요.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외출하시면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앱에서는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보기 편하더라고요. 처음엔 앱이 뭐야?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편해요. 터치만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화예요.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도와드려요. 본인 확인만 하면 바로 처리해 주시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전화로 할 때는 바꿀 통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해요. 상담원분이 천천히 따라가면서 확인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번째는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되는데 신분증하고 바꿀 통장 가져가시면 돼요. 방문하실 때는 미리 전화해서 업무 시간 확인해 보세요. 점심시간이나 업무 종료 시간에 가시면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가시면 직원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도와주세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니까 익숙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연금 지급일 전 6일에서 2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매달 20일에 연금이 나오는데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그 달에는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월 연금부터 새 계좌로 받고 싶으시면 3월 말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돼요. 4월 14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5월 연금부터 새 계좌로 들어와요. 이걸 놓치시면 한 달 더 기다리셔야 해요. 저도 이걸 몰라서 한 달을 더 기다렸거든요. 정말 답답했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좌번호 입력할 때 하이픈도 같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3-45-67만 8,900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숫자만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그리고 꼭 새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쓰던 통장이라도 본인 명의면 상관없어요. 저는 재혼하면서 새로 만든 통장으로 바꾼 거였는데 원래 쓰던 통장 그대로 써도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해요. 가족 명의 통장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혹시 연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안심통장 이용도 고려해 보세요. 안심통장은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되고 그 이상은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분할 지급돼요. 보안이 더 강화된 통장이거든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사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안심 통장을 쓰시면 혹시 사기를 당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안심 통장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연금 계좌는 되도록 급여 통장이랑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생활비 쓰는 통장이랑 연금 받는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시면 가계부 정리할 때도 편하고 돈 관리도 더 쉬워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좌 변경 후에는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달 연금이 새 계좌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첫 달에 너무 궁금해서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챙긴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새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면서 알게 된 게 저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혼하신 분들, 재혼하신 분들, 또 주소를 옮기신 분들이 계좌 변경을 깜빡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많잖아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집을 옮기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상담원분이 말씀해 주시길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젊을 때는 월급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줬는데 연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특히 예전에는 남편이 은행 일도 다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된 건 이런 실수를 통해서 연금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신청하고 변경하는지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됐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새 남편이 정말 이해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실수할 뻔했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분도 이혼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해 주시거든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연금 계좌 변경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다른 것들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연금 계좌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도 예전 남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봐야 하더라고요. 특히 보험 수익자 변경도 중요해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바꿔야 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수익자가 전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가족관계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아직 전 남편이 주 피보험자로 되어 있다면 따로 분리하셔야 해요. 저는 이것도 깜빡했다가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은행 자동이체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생각해보니까 바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카드 청구서 주소, 각종 공과금 청구서 주소까지 포함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했어요. 은행 계좌, 보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청구서 주소. 정말 바꿀 게 많더라고요. A사 용지 한 장이 꽉 찰 정도였어요. 메모장에 적어놓고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빠뜨리는 것 없이 다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뿌듯하기도 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에 이사하셨거나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변경 사항들은 메모해 두세요.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돼요. 특히 전화로 처리하실 때는 통화 시간이랑 담당자 이름도 적어두시면 좋아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고 말씀드리면 더 빨리 해결돼요.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이런 일들을 다 적어두고 있어요. 3월 15일 국민연금 계좌 변경, 담당자 김씨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연금 계좌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소를 옮기셨는데 각종 계좌 변경을 깜빡하신 분들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로 처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계좌 변경은 인터넷 www. mps. KR 앱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 1355 직접 방문 중에서 선택하세요. 연금 지급일 전 6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그 달부터 적용돼요. 계좌번호는 하이픈 포함해서 정확히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해요. 인터넷 앱으로 하시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하루 정도 여유를 두세요. 처리 결과는 신고 신청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끔씩 내 연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몇 달 지나서 알게 되면 번거로워지거든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연금 받기 시작하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이체나 각종 서류 주소 변경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한 번에 다 처리하시면 나중에 편해요. 그리고 혹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확인해 보세요. 청구서 주소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으면 우편물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카드 갱신 시기에 새 카드를 못 받으면 정말 불편해져요.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케이블 TV 요금,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보세요. 자동이체 계좌뿐만 아니라 청구서 받는 주소도 바꿔야 하거든요. 한 번에 놓치면 나중에 하나씩 처리하기가 더 번거로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저같이 실수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영상이에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 들려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다른 유용한 정보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제도나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